안녕하십니까, 오영규입니다. 일상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정부는 물론이고 관공서 등 모든 기관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너무도 불필요한 일, 낭비적인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 치여서 결과적으로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꼭 필요한 일,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필요한 일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그 결과물인 일의 결과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또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불필요한 일, 낭비의 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설문이나 강의자로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쫓기는 것이고, 거의 60~70%는 불필요한 일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불필요한 일, 낭비적인 일 중에 대표적인 것은 비효율적인 절차와 관행에서 오는 낭비입니다. 다단계 계층 구조에서 나오는 결제 과정에서의 낭비, 즉 그것은 만들 때 의욕을 가지고 만들었다가 결제 과정에서 시간을 끌면서 대기하고 수정하고 바뀌고 논의가 잘 되지 않는 과정에서 오는 그 결과는 결국 시간의 낭비, 나중에는 의욕의 상실, 그 다음에 결과물의 품질의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결과로 공무원들이 또는 그 조직원들이, 구성원들이 혁신을 위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벗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데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상 매뉴얼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소위 인수인계서라는 것을 만드는데 그 인수인계서를 제대로 읽고 그대로 그것을 참고해서 다음에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불필요한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인수인계서를 만드나요? 돈이나 어떤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인수인계서는 필요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해야 될 일에 대한 매뉴얼이 만들어졌다면 새로운 직원이 오든 다른 데서 일하다가 전입해서 오든 전근해서 오든 그 매뉴얼을 보고 그대로 해나가면 됩니다. 그런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면 그 일을 파악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파악해야 되고 학습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시행착오와 낭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회의가 많습니다. 회의가 진정으로 어떤 사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만들어내고 그 결론을 통해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진정으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무책임하게 형식적인 회의에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을 만들 수 없습니다. 결론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도 없을 뿐더러 어떤 경우에는 결론을 만들어낼 능력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수많은 의견이 나왔을 때 그 의견을 종합해서 결론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회의 주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의는 회의로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대신 그 회의를 위해서 회의 자료만 수없이 반복적으로 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이 만들게 됩니다. 회의는 많이 하는데 또 회의를 하니까 회의 자료는 계속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결론을 내지 않기 때문에 오는 낭비는 더 많아집니다. 우리나라 같이 과도한 의전과 형식에 치우친 행사를 많이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테이프 카팅,
행사에 대한 테이프 카팅? 우리나라만큼 많은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유럽이나 그런 데 가면 테이프 카팅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테이프 카팅 그대로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담당 직원의 입장에서는 테이프 카팅을 위해서 행사 준비를 위해서 고심을 하고 싸워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테이프 카팅의 순서를 어떻게 쓸 것이며 이 기관에 왜 거기는 들어가야 되느냐, 왜 내가 두 번째냐, 세 번째냐를 논의합니다. 그거 가지고 윗사람과 왔다 갔다 수십 번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일을 위해서 필요한 건가요? 그런 의전, 형식적인 것, 인사 순서, 그 다음에 좌석 배치를 어떻게 앉혀야 되느냐 하는 것 가지고 며칠을 또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행사? 전시회를 한다. 전시회에 테이프 카팅 왜 합니까? 모든 고객들이, 아니 VIP들이 오면은 전시회 입구장에서 상황판 놔놓고 설명을 하고 안으로 안내해 주면 되는 겁니다. 왜 테이프 커팅을 합니까? 그러니까 테이프 커팅에 나는 그 자리에 없으니까 국회의원은 나는 그럼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런 불필요한 일들. 하나 예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효율적인 절차와 관행에서 오는 낭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와 보이지 않는 시간의 낭비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것들이 바로 낭비 요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시적인 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일은 매뉴얼화하고 표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매뉴얼의 절차 규정과 내용과 절차를 만들어 놓으면 바로 그 절차 중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제거하면 사전적으로 불필요한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제거가 가능합니다. 매뉴얼을 만들면.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니까 모든 구성원이 사람이 언제 바뀌더라도 누가 오더라도 그 매뉴얼대로 일을 집행하면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에 따른 시간의 낭비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매뉴얼을 작성해야 되는, 즉 업무의 표준화를 해야 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매뉴얼을 해놓으면 바로 매뉴얼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 업무의 발전을, 일하는 방식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매뉴얼을 놓고 작년에 했던 과정을 비교하면서 새로운 과정, 새로운 절차를 만들어가고 불필요한 절차를 제거하는 과정을 하게 되면 그 업무 단위별로 충분한 리뷰가 가능하고 충분히 가장 효율적인 업무 절차, 즉 낭비가 없는 업무 절차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은 이제 표준화를 하고 표준화된 속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우선 사전적으로 낭비의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일상의 일을 하면서 하나의 운동과 비슷한 형식을 통해서 일상을 일함에 있어서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그런 실천 운동을 구성원 모두가, CEO부터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인식하고 함께 실천하는 실천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기관에 가든지 간에 과거에 혁신을 하면서 해서는 안 될 일 10가지, 꼭 해야 될 10가지를 정해서 구성원 모두와 함께 제가 먼저 솔선해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보이지 않게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에 1년, 2년이 지나면서 그 조직 전체의 분위기가 확 바뀌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예시적으로 했던 것 중에 10가지를 여기에, 물론 기관에 따라서 차등이 있고 어떤 기관에는 들어가고 어떤 기관은 빠져야 될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했던 내용 중에
대표적인 사항들 10가지를 여기서 공통적인 사항을 뽑아봤습니다. 즉 해서는 안 되는 10가지 예를 정리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인사죠. 즉 CEO가 제대로 잘한 사람을 인사를 하고 잘못한 사람을 인사해서 배제하는 원칙, 그것은 바로 외부를 이용한 인사운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사청탁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고 직원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그건 모두가 하지 말자. 그리고 약속입니다. 다음에 과다한 보고서를 서류로 만들지 말자. 그리고 그 보고 가지고 위에 사람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보고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역할을 하지 말자. 만나지 않아도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그냥 띄워주면 되는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 서면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 것, 즉 과다한 보고서를 만들거나 또는 억지로 얼굴을 디밀기 위해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도장 찍히기 위해서 위에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보고하는 관행을 없애자 하는 겁니다. 소속 기관의 내용이나 그 비밀을 밖으로 유포해서 기관에 해를 끼치는 행위.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보를 다 비밀을 감추자 하는 뜻이 아니고 그 기관만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외부에 유포함으로 인해서 기관의 위상을 또는 기관의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권위적인 언행과 독선적 행동으로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직원의 사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자. 대개 보면은요, 권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경됐지만은 많았습니다. 뭐 하면은 속된 말로 조지고 큰 소리치고 욕하고 꾸짖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을 하면서 자기의 인격적 모독을 당하면서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다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밑에 사람과 위에 사람은 생각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판단하는 기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과 차이를 해소하지 않는 한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사람이 있고 밑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그 차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면 되는 거지. 너는 이것밖에 만들 수 없느냐 하는 인격적 모독을 주는 것. 그것은 치명적으로 그 조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아주 구체적인 거지만 부하에게 연설문이나 설명 자료를 만들지 마라. 연설문 안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메모를 몇 가지 해서 해주면 됩니다. 어디 연설했을 때 그 연설문 참고하고 듣는 사람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핵심적인 요소만 얘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정부에서는 이것을 하겠다. 여러분이 이거 할 테니까 같이 잘 가자. 이런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미사여구가 필요하겠습니까? 자기가 회의 가는데 장 모르면은 불러서 왜 이게 어떤 의미냐, 어떻게 이럴 때 문제가 답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자기가 메모하면 됩니다. 그걸 만들어 와라 하면은 그 사람은 타시해서 형식을 만들어 가지고 글씨를 쓰고 수정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 것들이 낭비죠. 결론 없는 회의를 자주 장시간 하는 행위. 반드시 회의를 하면 결론을 내고 결론을 내면 반드시 실행해라 하는 것을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을 특히 부하 직원에게 돌리고 떠넘기는 행위를 하지 마라. 책임은 모두 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불만을 조직 전체, 개인적으로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래서 인사에 탈락해놓고 우리의 인사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걸로 해서 자기가 빠졌다. 이런 불평을 합니다. 자기의 잘못은 숨겨놓고 전체적인 제도의 잘못으로 포장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 실질적 성과보다는 잘 보이기 위한 또는 A형에 치우치는 전시행정 하지 말자. 그 다음에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위를 하지 말자. 이런 식의 예시적 사항들을 여기서 예시적으로 했습니다만 그 조직의 특성에 맞는 내용들을
선택하고 수정해서 우리 조직 전체가 모든 구성원이 실천하는 그런 해서는 안 되는 10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만의 또 몇 가지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하나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실천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 꼭 해야 될 10가지에 좀 길게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목표 관리에 철저한 성과주의 업무 처리 자세를 가져라. 위에 사람부터 그런 걸 가져라. 주어진 모든 업무는 원칙적으로 사전 보고나 통제 없이 자기 책임에 처리하라. 그리고 결과를 보고해라. 단순 보고는 구두, 전화, 이메일 보고를 원칙으로 해라. 서면을 만들어서 가는 것, 그것을 앞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의 대칭 개념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고객을 왕으로 여기고 만족할 때까지 모시는 자세를 가져라. 지금 코트라에서 바로 고객 정신으로 바꿔둔 대표적인 예입니다만은 고객을 왕이라고 생각해라. 감히 왕한테 덤벼들지 말아라. 왕이 철저하게 틀렸을 때만 얘기를 하고 모셔라. 그리고 서비스는 한 번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정말 좋다 할 때까지 서비스를 해줘라. 서비스를 그런 식으로 해라. 부하 직원에게 일을 시키기 전에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처리해라. 내가 할 수 없을 때만 부하한테 얘기해라.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새로운 일, 정책, 방법 등 창조적 혁신 마인드를 가져라. 약간 우회하고 중복되는, 이게 이제 기관별로 몇 번 했던 거기 때문에 약간 중복 개념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 향후 5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 시야와 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대처를 해라. 또 어려움이나 문제 해결은 내가 하고 그 공은 부하에게 돌려주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라. 조직을 내 회사, 내 일처럼 일을 해라. 이게 내 회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고객을 모실 때 저는 그 예를 들어드립니다. 여러분이 고객을 공기업의 코트라에서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고자 왔을 때 그 중소기업의 고객이 내가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데 구멍가게 골목을 지나가면서 물건을 사러 온 사람한테 물건을 팔아야 되는 그 심정으로 해라. 그 사람한테 안 팔으면 그 골목에서 구멍가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안 되는 고객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고객이 만족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해주고 물건을 좋은 걸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 조직이, 이 공조직이 내 회사라는 것, 내 구멍가게라고 생각하고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나와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없다는 마음으로 있을 때 고객에 대한 자세가 고객을 왕으로 모시는,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를 하는 모시는 자세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꼭 해야 할 일 10가지를 예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해서는 안 될 일 10가지, 또 꼭 해야 될 10가지, 이것은 그 기관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기관의 하나의 예시적인 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특성에 맞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바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직원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목표 관리에 의한 철저한 성과주의 업무 처리,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지 해석이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바로 주제별로 그런 10가지를 만들었다면은 과제별로 실천 방안에 대해서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그 방향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하나 예시적으로 외부를 이용한 인사운동을 하지 말자. 이건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직원들한테 실천 의지를 익혀줬습니다. 외부를 이용한 인사청탁은 철저히 불이익을 주겠다. 나한테 오면 그건 들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겠다.
기관장이 선명을 합니다. 한 번 인사청탁이 왔을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경고를 하고 이런 청탁이 얘기가 왔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합니다. 그리고 2차의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공개하겠다라고 합니다. 공개를 저는 했습니다. 인사는 그리고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 결과대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보직 인사도 직원의 희망과 위에 사람의 선택을 묶어서 경력관리제로 해서 철저하게 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공정 투명하게 인사를 하면서 위의 원칙을 지켜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인사를 그렇게 가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지켜나갑니다. 과다한 보고서 작성이나 대면 보고입니다. 실제 보고가 여러 면에서 낭비적인 보고가 많습니다. 보고하다가 시간을 끄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하지 말자. 컴퓨터에 올려놓고 그저 읽으면 동시에 읽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과다한 보고서 작성과 대면 보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주면은 직원들이 그 해서는 안 될 일 또는 해야 될 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불을 이용한 인사운동의 경우에 뒤에 인사 파트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코트라 사장을 4년을 하면서 제가 가장 멋있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인사청탁을 근원적으로 없앴던 겁니다. 한 건도 인사청탁이 없는 코트라를 제가 있을 때 만들어 놓고 나왔다는 것이 저의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이었다 하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